네, 안녕하세요. 설탕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 이갈이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신경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환자한테도 이갈이가 막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를 갈거나, 특히나 이제 뭐 초등학생이 이를 간다 그러면은 뭐 신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다든지 뭐 잘 놀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치아가 나면서 교합이 제대로 위치에 잘 난다면 매끄럽지만 그게 약간 뭐 삐뚤게 난다든지 그러면은 교합에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치아를 갈아 없애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서 이를 어릴 때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원인을 다 파악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능한 원인들을 이제 찾아서 없애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거나 어떻게 잘 해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과도한 근육 긴장이 되고 이를 갈고 그러면은 이갈이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이갈이에 사용된 근육들이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뼈가 관절이 닳는다든지 또는 치아들이 닳는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깨지거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치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갈면 그 위에 상부 구조가 깨진다든지 임플란트 자체가 탈락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이갈에 이제 조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갈이는 아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굉장히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 자체도 사실 모든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치료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이갈이 자체를 아예 없애서 운이 좋게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갈이 자체는 안 없어지지만 이갈이 안 없어지니까 이갈이에 의해서 치아 손상이라든지 근육의 손상 이런 것들을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치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목표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서 가능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 가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긴 하겠지만, 사실 아까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저희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갈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갈이가 남더라도 다음날 그래도 이를 갈았는데도 저보다 덜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 덜 아프다든지, 입이 훨씬 잘 벌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치아들이 닳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면 그 자체도 조금 뭐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뭐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따른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치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합 간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장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육에 보톡스라든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원인들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의 대상이긴 한데, 또 근본적으로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 모든 경우에 이제 이갈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정교합에 의해서 이갈이가 발생하거나 뭔가 좀 더 해소가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사실 이갈이 자체는 부정교합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치라든지 물리치료 아니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거, 이런 것들만으로도 훨씬 더 개선되는 효과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갈이가 심한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 장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어떤 물체를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치아를 물 때 턱의 위치에 힘을 주고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근육의 긴장이 풀리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안정한 교합 간섭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새로운 장치를 끼워 넣음으로써 새로운 교합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치아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교합 관계를 만들어 주는으로써 이를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를 갈더라도 치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 이것들이 그 사이에 장치가 끼므로써 장치가 대신 달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이 턱관절 안정 장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턱관절 안정 장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장치를 사용하고 나면 이를 갈더라도 훨씬 덜 불편하다, 머리가 안 아프다,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치 자체도 치아를 굉장히 세게 갈면 닳아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교합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발달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육 힘을 줄여주는 역할, 말하자면 보톡스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육 힘을 낮춰서 장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를 갈거나 보톡스를 얘기하면 이제 이런 교근에 놓는 사각턱 보톡스 이런 것들만 생각할 텐데, 이가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측두근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교근과 측두근을 같이 힘을 낮춰줌으로써 이를 갈 때 훨씬 약해지거나 이를 갈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